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예상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완패였습니다. 부산은 일찌감치 예견이 되었지만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졌다는 것은 불과 1년 전 총선 전에 비교했을 때 엄청난 민심의 변화입니다. 오세훈 후보 57.5%, 박영선 후보 39.2%, 18.3%포인트의 큰 격차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했던 지역 모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는 것은 진짜 충격적이죠. 청와대도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누누이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촛불 민심 운운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무슨 공깃돌인 양 항상 갖고 놀 수 있고 또 언제나 자기 호주머니 안에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걸 외면하니까 결국은 국민은 돌아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중의 인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당을 쇄신하겠다고 합니다. 쇄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민심을 따르라는 것이죠. 기울어진 언론 탓이라고 하거나 혹은 20대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 탓을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수정한다면은 그나마 내년 대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전 의원, 부산 출신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래도 한 번씩 제대로 된 지적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번 보궐선거의 패인을 들기를 조국, 추미애, 윤석열 그리고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우선 조국을 왜 진작 버리지 못했느냐, 이런 것이죠. 맞죠? 진작 국민들 의사에 따라서 순응을 했더라면은 특권과 반칙을 일삼은 조국 가족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조국은 작년 2020년 총선을 통해서 선출직으로 국회의원으로 등장해서 활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슨 마귀에 씌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마귀에 씌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부터 고집 부르고 거역하면서 조국 지키기를 마치 검찰 개혁인 양 이렇게 둔갑시킨 것을 무슨 국민들이 그런 사수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내미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추미애는 얼마나 거칠고 아나무인에다가 무능했었습니까? 검찰과 법무부 장관이 싸우는 꼴을 우리 국민들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이 검찰총장을 징계한다고 온통 난리를 쳤는데 결과는 뭐였죠? 만사 헛발질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적했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반사체로서 그냥 번쩍번쩍 끓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 맞죠,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대가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를 관철하려다가 저런 풍상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정치적 거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부동산 문제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이미 작년 7월 달에 허명한 TV에서 집값, 전셋값 폭등으로 수도권 민심 위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접어들면서 각종 세금 폭증으로
국민들 생활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시작하던 차에 LH공사 직원들, 고위 벼슬아치들의 개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터지자 분노가 터져버린 것이죠. 근데 김혜영 의원이 지적한 이것뿐이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180석을 만들어 주었더니 판사 탄핵에다가 서먹고는 온갖 비판에도 모르쇠 하고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180석 만들어 주었더니 5.18 비판만 하면은 처벌하는 그런 법도 만들었습니다.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그렇게 부동산 흑석 선생이라고 별명을 지었더만요. 그렇게 부동산 투기 한판 해먹고 다시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그 180석에 보탬을 주고 있죠. 무슨 196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도 아닌데 현직 경찰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검찰이 자신들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검찰을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180석을 써먹으려고 하고, 이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표 쓰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고, 또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성추행 문제로 사퇴하고 자살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거짓말한다고 비판하니까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뭐라 했습니까?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신 분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죠.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이런 참패를 당할 줄 알든 몰랐든 후보를 안 냈다면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안 냈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정당으로 역사에 남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과도 무참하게 실리도 놓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고 그걸 실현시켜 주기를 바라서 권력을 주었더니 막상 하는 일은 공정과 정의를 배반하는 일뿐이었다는 것이죠.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라는 이 문구가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선관위가 사용 금지시킨 것은 정말 가관입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저 수준까지 타락시켜 버렸으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였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어떻게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분도 한 번씩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무능과 윗선, 그리고 오만과 독선의 태도에 대한 고백과 반성 없이는 당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무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만 고집 말고 강호의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야죠. 윗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만과 독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도 틀릴 수 있다고 겸손해야 합니다. 국민 회초리가 무섭다는 것을 통감했다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승리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 잘못해서 얻은 것이라고 퇴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요. 국민들의 평가가 이미 끝난 인물들이 다시 당권 사업한다고 전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면 이번 선거 승리의 의미도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내년 대선을 두고 여야 간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